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 그 긴급사태 선언이 떨어지고 오늘 처음으로 촬영을 하는데 오늘이 며칠이야? 13일 정도 됐을 거예요. 오랜만에 혼술 영상을 써보려고 합니다. 안주를 좀 만들어 볼까 해요. 필요한 재료들만 조금 장을 봐왔는데 간단하게 슉슉 만들고 여러분들이랑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하고 싶은 얘기라기보단 좀 많이 들어왔던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빨리빨리 요리해가지고 빨리 세팅하고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점심도 못 먹었어요. 오늘은 야매 라자냐를 해먹을 거예요. 버섯, 치즈, 시판 소스, 고기 이걸로 간단하게 라자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에 있던 양파를 한 통을 다 써가지고 넣어줄 거예요. 대충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술은 이거예요. 제가 다른 편의점 가봤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패밀리마트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추아인데 레몬 추아인데 맛있더라고요. 저도 친한 언니한테 추천받아가지고 먹어본 건데 아주 괜찮아요. 아주 괜찮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5도. 맥주랑 비슷하죠? 되게 맛있어가지고 상큼해가지고 오늘 먹을 거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잔에다가 따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오후 2시예요. 딱이네 완전. 아 맛있어. 짠. 치얼스. 아 맛있다. 고기 기름을 좀 제대로 뺐어야 됐는데 기름이 너무 졌네. 느끼해가지고 아주 이거랑 아주 딱 어울려요. 제가 지금 반강제로 안 나가고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개 좋아요.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 원래도 좀 집순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일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촬영하고 영상 편집하고 이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라이브를 자주 하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라이브를 되게 자주 해요. 유튜브 라이브도 자주 했었고 요새 인스타 라이브도 자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라이브를 할 때마다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몇 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이 3가지가 있는데 예진이 일본인 친구 어떻게 사귀어요? 일본인들은 왜 이렇게 연락이 느려요? 일본인 남자친구 사귀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거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혼수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완전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제가 오사카에 와서
제가 겪은 일본인들은 이랬어요 라는 거니까 절대 절대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니 일본인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요? 라는 질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 처음 와서 알바를 했었던 유니클로에서 만난 친구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를 그만둔 지가 벌써 1년 반이 다 돼가네요. 그만두고 지금 1년 반 정도가 됐는데도 아직도 저는 유니클로 친구들과 잘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친구들이 다가와준 것도 있긴 했는데 저는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일 끝나면 나는 친구가 생겼으니까 드디어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생겼으니까 일 끝나면 술 먹으러 갈래?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술을 먹으러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 끝나면 거의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술 마시러 갈 정도로 되게 애들이랑 술 많이 먹으러 다니기도 했고 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 불꽃 축제 가고 싶어. 나 데려가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친구들이 흔쾌히 좋아 가자 완전 좋지 이렇게 얘기해줬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친구 사귀는 건 똑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언어의 장벽이 있고 문화의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진짜 진심을 보여주면 진심으로 돌아오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해 내가 진심을 보여줬는데 그거에 대해 답이 진심으로 오지 않았을 때는 조금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 사람은 거기까지인 사람인가 보다 하고 저는 넘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크게 연연은 하지 않기도 했고 진짜 참 느끼는 거지만 인복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친해져서 지금까지도 잘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일본인들은 왜 연락을 잘 안 하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진짜 엄청나게 핸드폰을 많이 보는 애였어요. 제가 만약에 A라는 친구랑 있을 때 A가 핸드폰을 잘 안 보는 애면 무조건 나한테 전화하면 나는 바로 한 2초 만에 받으니까 애들이 A한테 전화 안 하고 저한테 전화할 정도로 저는 핸드폰을 진짜 손에서 안 떼고 그냥 쥐고 사는 애였어요. 그러던 애가 이제 일본에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는데 저가 답장이 진짜 느린 거예요. 나는 그래서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약간 이게 자기들끼리 놀고 싶은데 내가 연락을 해가지고 답장이 없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애들이 아닐 거라는 걸 알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냥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처음엔 이해가 진짜 안 됐는데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애들한테 카톡이 오거나 라인이 오거나 DM이 와도 답장을 되게 늦게 하고 답장을 진짜 안 해요. 제가 변했다 그래야 되나? 적응이 됐다 그래야 되나? 한국인들은 약간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왜 답장을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일본인들은 연락이 온 것보다 자기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어. 연락이 왔어. 연락 왔네. 나중에 연락해야지 하고서 유튜브 계속 보다가 까먹는 거예요. 나도 그랬고. 그래서 굳이 엄청나게 한국인들처럼 계속 와 이런 건 아닌? 근데 내가 이렇게 한국인이라고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한국인들도 개개인의 차가 있잖아요. 연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로. 제가 옛날에 올렸던 한국과 일본 연애 차이 영상에서 보시면 그때까지만 해도 연락의 빈도는 사랑의 표현이고 연락을 많이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때도 근데 저는 연락을 진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나가서 술을 먹고 있는데 물론 친구들이랑 있는 시간도 중요하니까 연락을 하기 힘들겠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화장실 가는 시간 아니면 2차를 가거나 3차를 가는 그 짬에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뀌는 타이밍에서. 저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에 대한. 그 정도의 연락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자고 있을 때는 어쨌든 술 먹으러 가가지고 얘가 다음날까지 연락이 갑자기 없으면 무슨 일이 생겼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정도의 연락은 저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연락만 와도 저는 그래 알겠어.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조심해서 놀고 들어가. 이러고 나 먼저 잘게.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인들은 특히 더 한국인들은 약간 그렇잖아요. 술자리에서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그러면 야 빨리 받고 와 전화 계속 울린다 빨리 받고 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은 친구들이 친구랑 있는 거 아는데 왜 계속 연락해? 약간 이런 느낌. 개개인의 시간을 소중히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있는 시간에 연락을 계속하면 방해를 한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조금 충격이고 신기했었는데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이랑 있는 시간을 되게 좋게 보내고 소중하게 보내고 내가 거기에 있는 이성 친구들이랑 영상에 많이 나오는 유즈키도 그렇고 뉴스에도 그렇고 그런 친구들이랑 진짜 무슨 이성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같이 노는 게.
그렇게 이 사람의 소중한 그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약간 이렇게 기준이 조금 애매해지긴 하는데 약간 그냥 친한 관계인 것 같은데 약간 쎄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말고 진짜로 그냥 자주 만나서 놀아봤자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노는 애들까지 내가 그렇게 신경 쓰고 싫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랑 놀 거였으면 남자친구한테 그 친구들을 소개를 시켜줄 것 같아요. 소개를 시켜주고 남자친구도 직접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 알 테니까. 왜 연락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답장이 3일 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진짜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요건이 없으면 연락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본 애들은. 제 친구들은 그래요. 일본인들은 번개가 안 되다 보니까 이날 만나고 싶어 이러면 한 2주 전부터 이날 시간 돼? 라고 물어봐. 그러면 그때 괜찮아 오케이 하고 누구 부를래 해가지고 딱 픽스가 됐다? 그러면 그 2주 동안 연락을 안 해요. 그러다가 그 전날이나 당일날 몇 시에 어디서 보자 라는 식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는 얘들은 굳이 용건이 없으면 굳이 연락을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뭐 약속 잡고 이런 거나 아니면 내가 이 친구한테 지금 상담을 하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면 굳이 애들한테 연락을 할 생각을 잘 안 해요. 만나고 싶어서 우리 너 이날 괜찮아? 라고 연락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진짜 심심해서 뭐해? 배고파? 졸려? 약간 이런 연락을 안 하게 되는? 확실히 그런 연락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그냥 친구들이랑 막 연락하면서 개 배고프다 뭐 먹을까? 말하면서 막 스몰 토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인들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라 해야지? 연인 사이에도 딱히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만나서의 시간을 중요시하지 연락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게 친구 사이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나한테 상담하는 게 썸을 타거나 그냥 이성인데 본인이 마음이 있는데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막 속이 타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요.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남자친구도 아니고 썸을 타는데 연락이 잘 안 되는 거는 그거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귀기 전에는 막 만나고 싶고 내 거 하고 싶고 하니까 막 온갖 정성을 다 쏟아요. 근데 지 거라고 잡은 물고기 됐다 싶으면 지가 그렇게 애타게 나를 갈구해놓고 짓게 되면 놓는 애들이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썸 타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건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하는데 한국처럼 일본은 알바하면서 연락을 주고받고 이럴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핸드폰을 그냥 로커 같은 데 넣어놓고 일을 하니까 핸드폰을 일하면서 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 연락이 안 되는 걸 제외를 하고 연락이 안 되는데 그게 이유가 일인 거면 그거는 본인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한국인 여자랑 일본인 남자랑 만났을 때 그렇게 느낄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한때 연락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굉장히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락의 빈도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쩔 수 없는 한국 연애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러는데, 한국 분들도 제 친구 중에서도 연락을 그렇게 자주 하는 걸 싫어하는 친구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자꾸 연락이 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한국 연애 방식, 일본 연애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 차이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대다수는 이렇다 할 그게 있긴 하지만 사람 차이. 여러분들이 만난 일본인들이 너무 일본인 같은 걸 수도 있고, 그냥 걔가 개새끼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연락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인 걸 수도 있고, 그건 진짜 사람 차이기 때문에 일본인이라서 그렇고 한국인이라서 그렇고 이런 거는 진짜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이 두 사람이 20년 가까이 다른 생활을 해온 두 사람이 연인이 되고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쉽게. 처음에야 서로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단점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서로한테만 집중하고 이래도 점점 자기 자리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행동이 정말 참을 수 없거나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연애는 그 사람의 행동 범위가 내가 그 사람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어야지 연애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닌데 하는데 좋아하니까 계속 만나고 이러는 거는 조금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는 게 그래야지 서로 맞춰가면서 대화를 해도 통하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저는 연애를 하면서 제가 불행한 걸 느끼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불행한 걸 느낄 때도 있었는데 느껴도 좋아하니까 나도 사람이잖아요. 좋아하니까 만나요. 꾸역꾸역. 근데 저는 그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 불행하다는 걸 느끼지만 얘를 아직 많이 좋아하니까 계속 만나는데 만나면서 계속 나는 마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한테 내가 너무 아깝게 느껴지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가면서 연애를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내가 못나서 얘한테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걔가 못나서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옆에 둘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진짜로 배터리 갈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술이 잘 들어가네. 연인 사이에서 중요한 거는 연락이 아니라 신뢰예요, 신뢰. 근데 그 신뢰를 연락의 빈도로 쌓기 시작하다 보면 연락의 빈도는 너무나도 주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로 신뢰를 쌓는 순간 이제 무너지기도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굉장히 연락에 집착을 했었던 저였지만 그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바뀐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연애를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안 한 제가 말을 해도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고 아마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지금은 보고 있겠지만 아마 저도 연애를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제가 여기 와서 남자친구가 있진 않았지만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 없진 있었는데 지금은 딱히 그런 건 없고 연락이 정말 안 되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지만 짬날 때 진짜 아예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될 때도 있고 이랬는데 옛날에 저 같았으면 뭐야 이 사람들은 뭐지? 왜 이러지 나한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연락의 빈도가 사랑의 표현이고 신뢰 정도인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그때. 연락 하나에 너무 많은 거를 넣어서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은 마음 아파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마음이 아프겠지.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 만났으면 나도 마음이 졸라 아프겠지. 아프지만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야. 본인 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약간 뭐라 해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옆집 언니 같아요. 언니 해주시니까 저도 제 구독자분들이 그런 문제로 힘들지 않으셨으면 해서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제가 약간 이미지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말하는 말투라든지 조금 세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냥 저는 진짜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되고 네. 추워. 술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을 기분 나빠하고 바보 취급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 그냥 좀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저를 좋아해주셔서 저도 여러분들 분명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기보다는 답답하고 그런 걸로 힘들어 하시는 게 저는 속상했어요. 그래서 술 먹은 김에 얘기하자면 속상했어요, 진짜로. 일본인 남자랑 사귀고 싶다는 생각은 없으세요? 라는 질문이 저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제일 답답해요. 왜냐면 일본인이라서 좋고 한국인이라서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일본인인 거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한국인인 거예요. 물론 그 약간 언어 공부를 하려면 연애가 중요하다던데 나도 일본인이랑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본인의 이런 부분이 좋아서 연애를 하고 싶고 이런 거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저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게 된 사람이 일본인이면 분명 만나고 싶겠죠. 굳이 일본인이라서 내가 그 사람을
일본인이랑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외에도 약간 일본에 관련해서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굳이 혼술 영상 아니어도 그냥 앉아서 얘기 수다 떠는 영상으로도 제작을 할 의향은 전혀 완전 있으니까 편하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일본인이랑 한국인 차이가 뭐예요? 약간 이런 거 말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성격에 일본이랑 한국인 차이가 뭐예요? 이러면 국적이요? 이럴 것 같거든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대답을 해드리기가 되게 편해요. 대답을 해드리기도 편하고 도움이 훨씬 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하든 할게 브이로그가 아닌 이렇게 수다 떠는 영상도 좋아해 주신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말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야! 왜 이렇게 춥지? 추워요. 너무 추워요. 찬다. 어떡해. 여러분 저 취했어요 좀. 역시 밖에서 먹는 거랑 집에 먹는 거랑 완전 다른 것 같아. 속도가. 취한 속도가. 아마 이 이상 촬영을 해도 쓰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말이 많긴 했지만 꼭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던 말이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퀸예진 치면 혼술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이 영상을 기다렸던 분들이 조금 있을 거라는 얘기겠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